세계 민담 이야기 이집트 편. 술탄 하산에게는 흑점을 치는 점쟁이가 있었습니다. 하산은 날이면 날마다 점쟁이에게 흑점을 치게 하여 자신의 미래를 헤아리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이상한 꿈을 꾸고 나서 점쟁이를 불렀습니다. 여보게, 간밤에 내 꿈자리가 무척 사나웠다네. 흉측한 꿈이었어. 어서 정결을 짚어보게나. 점쟁이가 모래를 한 움큼 쥐었다가 바닥에 냅다 흩뿌리더니 갑자기 새파랗게 질린 얼굴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보게, 자네 낯이 왜 그러나? 술탄이 묻자 점쟁이는 흑흑 흐느낄 따름이었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울어? 그러자 점쟁이가 머리를 조아리고 아뢰었습니다. 폐하, 저의 안전을 보장해 주십시오. 그래, 그대의 안전은 보장하마. 그 말씀을 다시 확언해 주십시오. 그래, 확언하노라. 그때서야 점쟁이가 입을 열어 꿈풀이를 시작했습니다. 폐하, 아래옵게 항송하오나 앞으로 7년 동안 폐하께 역경이 닥칠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 폐하께서는 왕국을 잃으실 것이옵니다. 폐하께서 아이들을 데리고 가신데도 역경이 닥칠 것이요. 아이들을 남겨두고 가신데도 마찬가지로 역경이 닥칠 것이옵니다. 그러자 술탄 하산이 점쟁이에게 단단히 일렀습니다. 이 일은 그대와 나만이 알고 있어야 한다. 그대에게 이르노니 이 일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마라. 그럴 수 있느냐? 폐하, 분부를 받들어 함구하겠사옵나이다. 자, 얼마쯤이면 그 역경이 내게 닥치겠느냐? 일주일, 그러니까 1회 후부터입니다. 알았다, 물러가라. 그 날로부터 1회째 되던 날 하산은 아이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내가 엘삼 지방, 시리아, 레바논, 팔레스타인 일대를 두루 돌아다니려 한다. 한 해, 두 해, 세 해, 몇 해가 걸릴지 모르겠거니와 이 아비를 찾지 마라. 알겠느냐? 그날 밤 하산은 어둠을 틈타서 아무도 모르게 궁전을 빠져나갔습니다. 오로지 영광을 누리시기에 합당한 하느님만이 이 일을 굽어보고 계셨습니다. 하산이 끌고 간 것은 돈자루를 가득 실은 노새뿐이었어요. 그는 강가에 이르러 사공을 만났습니다. 그가 소리쳐 사공을 불렀어요. 여드렛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좋소, 노새를 끌고 배에 오르시오. 술탄 하산은 노새의 고삐를 당겨 나룻배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노새가 사납게 날뛰더니 고삐를 이러물어 끊고 강물로 풍덩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꼬르륵. 강물로 빠진 노새는 영영 떠오를 줄 몰랐어요. 졸지에 빈털터리가 된 하산은 앞일이 막막했습니다. 강물을 다 건넜을 때 사공이 싹스 요구했습니다. 하산은 빈손이었어요. 아니, 당신 대체 정신이 있는 거요, 없는 거요? 그래, 남의 배를 공짜로 탔단 말이지? 사공이 그의 멱살을 붙드는가 싶더니 찰싹 뺨을 휘갈겼습니다. 이런 수모를 당하고서야 하산은 배에서 내렸습니다. 그가 배에서 내리자 웬 노인이 나무 밑에 앉아 있었어요. 그 노인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안녕하시오, 하산. 그래, 노인장도 안녕하신가요? 하산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 노인이 다짜고짜 명령했습니다. 지금 그대가 입고
신고 쓰고 있는 옷이며 신발이며 모자를 냉큼 벗으시오. 그리고 이 갈라비아를 걸치고 빵떡 모자를 쓰시오. 어서. 노인의 말에 어찌나 위험이 있던지 하산은 그만 기가 질려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자, 됐으니 가보시오. 부디 안녕하시길. 노인이 손을 흔들어 보였습니다. 하산은 줄곧 걸어서 이윽고 조그만 마을에 이르렀습니다. 그 앞으로 옥수수대를 잔뜩 실은 당나귀를 몰고 한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하산이 그를 붙잡고 말을 붙였어요. 지나가는 아저씨, 제게 옥수수대 좀 주시겠어요? 그러시구려. 그런데 댁은 처음 보는 사람인데 성함이 어떻게 되는가요? 저요? 하산이라 합니다. 하산은 자기가 술탄이었다거나 세도가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따위의 말은 일절 하지 않았습니다. 하산은 농부에게서 얻은 옥수수대로 조그만 오두막집을 지었습니다. 그날부터 마을 사람들이 그에게 먹을 것 따위를 보내주었어요. 한 여자가 우유를 가져오는가 싶더니 다른 여자가 빵덩이를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하산을 축복받은 사람이라 생각했으며 축복을 받은 이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산은 7해가 다 지나도록 거기에 머물러 살았습니다. 이 마을에 아움다는 악독한 사람으로 2 여자를 마누라로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2 여자를 고루 사랑한 게 아니라 그중 한 여자는 자기 눈처럼 아끼고 다른 한 여자에게는 시큰둥하게 굴었습니다. 즉 자기가 아끼는 마누라를 위해서 마을 밖에다 고래등같이 으리으리한 집을 지어주고 밤낮으로 그곳으로 들락거리면서 쾌락을 일삼았습니다. 이 아움다는 또한 이혼을 밥 먹듯이 한 사람이었어요. 한 여자와 이혼 서약을 2번이나 연거푸했으므로 이제 자기가 버린 여자와 다시 결혼하려면 그 여자가 다른 남자와 결혼했다가 이혼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뻔뻔스러운 그는 변칙적인 수단을 써서 그 여자를 다시 손에 넣을 궁리를 짰습니다. 그 변칙적인 수단이란 그 여자를 엉뚱한 남자와 아무렇게나 살게 하였다가 그 여자가 버림받게 되면 다시 데려오려는 것이었습니다. 이슬람 법률에서는 남자가 연거푸 2번을 버린 여자와 3번째로 결혼하려면 그 여자가 다른 남자로부터 버림을 받았을 때에만 다시 그 여자와 결혼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움다처럼 그 여자를 3번째로 손에 넣기 위하여 임시로 그 여자를 다른 사람과 결혼하게끔 꾸민 남편을 무할일이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여자의 집안은 세도가 당당한 아랍인들이었습니다. 여자의 집안이 아움다의 집안보다 훨씬 막강했죠. 그래서 아움다는 그 여자를 다시 아내로 차지하려고 재판관을 찾아갔습니다. 아움다가 속사정을 털어놓자 재판관이 말했어요. 당신이 그 여자를 다시 손에 넣으려면 하룻밤이라도 그 여자가 다른 남자와 살게 했다가 다시 데려오는 수밖에 없어. 그렇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으니 그리하오. 그렇다면 그 여자의 임시 서방력을 누구한테 맡기면 좋을 것 같소? 내가 그래 그것까지 일러줘야겠어? 냉큼 나가시오. 아움다는 밖으로 나와 임시 서방을 누구에게 맡겨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누구에게 맡길까? 누가 좋을까? 그러다가 그는 하산을 떠올렸습니다. 그가 기억하고 있는 하산은 괴물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수염은 아무렇게나 내버려 두어서 덥수룩한 데다
목욕은 1, 2년 지나야 한 번 하는지 마는지 알 수 없었고 손톱은 마개 할멈처럼 길었습니다. 됐다. 이 녀석이야. 그 녀석에게 하룻밤 서방역을 맡겨야겠어. 그는 손뼉을 치며 좋아한다. 쏜살같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심부름꾼을 보내 하산을 데려오도록 하였습니다. 여보시오, 하산. 우리 주인님이 당신을 좀 보잡니다. 하산을 집에 이르른 심부름꾼이 그를 불러냈습니다. 아움다님이 내게 무슨 볼일이 있단 말이오? 나도 모르겠는데 어서 가봅시다. 실소, 가서 무슨 용무인지나 알아보. 하산이 문을 탕 닫아버리자 심부름꾼은 멍하니 섰다가 되돌아갔습니다. 그가 혼자서 덜렁덜렁 돌아오자 그의 주인이 냅다 그의 따귀를 올려붙였습니다. 이 바보, 멍청이. 아움다는 다른 심부름꾼을 뽑았습니다. 이번에는 어깨가 딱 벌어지고 얼굴이 우락부락한 하인이었어요. 내가 가서 그 녀석을 데려오너라. 멱살을 비틀어 잡든지 허리띠를 부여잡든지 좌우지간 그 녀석을 냉큼 끌고 와. 알겠느냐? 어깨가 떡 벌어진 하인은 쏜살같이 하산의 오두막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산은 더 이상 발뺌을 할 수가 없었어요. 아, 이 일은 하느님의 손에 맡기는 수밖에 없구나. 그는 심부름꾼을 따라 나섰습니다. 아움다는 하산을 데리고 두 증인과 함께 재판관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들이 하산에게 무슨 일인지를 설명하자 하산은 펄쩍 뛰었습니다. 이 결혼은 내게 어울리지 않소. 여자로 보더라도 도대체 내게는 어울리지 않소이다. 잔소리 마라.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끝장을 내버리겠소. 그들이 핏발을 세우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러더니 결혼 서약서를 쓰게 하고 나서 그를 여자의 집으로 데려갔어요. 여자의 집은 2층이었습니다. 아움다는 하산에게 명령을 내려 목욕을 하고 면도를 하게 했습니다. 그런 뒤에 말끔해진 그를 1층에 들여보냈습니다. 여자가 하녀들을 보내 하산을 2층에서 보고 싶다고 일렀습니다. 2층으로 올라오시와요. 하산은 2층으로 가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여자가 몸소 내려왔습니다. 그대는 하느님과 선지자의 율법에 따라 저의 지아비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자의 말을 하산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여자가 그의 손을 잡아 끌었지만 그는 멀거니 마룻장만 보고 있었습니다. 여자가 무엇라 해도 그는 아무 소리 하지 않았어요. 차를 한 잔 드실래요? 그래도 그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뭘 좀 드세요. 여전히 하산은 돌부처였습니다. 아,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하는 저를 꾸짖지 말아 주십시오. 여자는 와락 그를 껴안았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그의 머리를 보고 왕관을 썼던 자국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자기가 끌어안고 있는 남자가 왕이라는 것을 한순간에 퍼뜩 알아차렸습니다. 여자는 더욱 애절한 몸짓으로 잠자리로 가자고 졸랐지만 하산은 그 여자가 자기에게 가까이 오는 것마저 거절하였습니다. 이튿날 아침 재판관과 아움다가 왔어요. 여자는 그들에게는 문조차 열어주려 하지 않고 다만 창문 안쪽에서 말을 하였습니다. 무엇을 원하시나요? 그러자 문 밖에 있는 두 사람이 대답했어요. 우린 하산을 원한다. 그냥 돌아가세요. 그렇지 않으면 구정물을 끼얹어 버릴 테니까요. 여자가 단호히 말을 잘랐습니다. 그러자 아움다가 다그쳤어요. 여보, 지금 그게 무슨 말이요?
당신은 나의 남편이 아니에요. 아니, 당신 무슨 소리야? 난 당신 같은 사람은 알지 못해요. 뭐라고? 아니, 지금 당신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멀쩡하답니다. 어서 돌아가세요. 당신하고는 이제 끝났으니까요. 아움다는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자의 집안은 자기 집안보다 부와 권력이 월등하였으니까요. 이리하여 아움다는 이 여자의 오빠들을 찾아가 하소연을 했습니다. 여자 오빠들은 점잖은 사람들이었어요. 이틀 후에 우리의 막내 동생이 결혼을 할 예정이요. 그때 집안 식구들이 다 모일 것인데 거기서 이 문제를 거론해 보겠소. 이튿날 아침 그녀를 결혼잔치에 데려가려고 여자의 오빠가 왔습니다. 그때 하산이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난 가지 않겠소. 그렇다면 저도 가지 않겠어요. 여자도 덩달아 가지 않겠다고 뻗댔습니다. 하산은 난감한 표정을 짓더니 다시 말했어요. 내가 간다면 가마를 타지 않고 당신의 종자로서 내 발로 걸어가겠소. 그렇게 하시겠어요? 사실을 털어놓자면 이제까지 하산은 그 여자에게 손끝 한번 대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잔치에서 말을 탄 사람들이 모두 격구를 타고 달리면서 막대기로 공을 치는 놀이, 우리나라의 격구놀이는 신라 때에 중국을 거쳐 들어왔다 합니다. 떠들썩한 분위기가 하산을 휘어잡았습니다. 그도 말타기라면 누구와 견주어도 뒤지지 않을 만큼 자신이 있었으니까요. 사실 당시에는 왕치고 말타기에 서툰 사람은 없다시피 했습니다. 그는 펄쩍 마루에 올라 경기장으로 번개처럼 내달렸습니다. 우우! 구경꾼들은 날랜 사내의 맹활약에 벌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하산이 이리저리 말을 몰면서 잽싸게 공을 빼앗아 칠 때 그 아내가 높다란 집 창문으로 이 모습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소란스러운 경기가 끝나자 그는 군중들 틈에 뒤섞였어요. 이러는 가운데 결혼잔치는 점차 무르익어 갔습니다. 격구를 마치고 나온 술탄 하산은 축의금을 받고 있는 석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석이, 내가 말하는 대로 받아 적게. 형편이 풀리는 대로 신랑에게는 금 한 가마를 준다. 그리고 석이 다시 받아쓰게. 형편이 풀리는 대로 석이에게도 금 한 가마를 준다. 어때? 그대로 기록하였는가? 술탄 하산이 큰 소리로 말하자 그 옆에 있던 여자의 오빠가 하산에게 다가와 볼멘 소리를 내질렀습니다. 이런 사기꾼, 말도 되지 않는 소리 집어치워. 금 한 가마? 그리고 또 금 한 가마? 지금 누굴 놀리는 거야? 그는 냅다 하산의 뺨을 내갈겼습니다. 그러자 하산이 호령했습니다. 석이 이것도 받아 써라. 내 뺨을 때린 자의 팔을 어긋내주겠다. 오빠의 손이 하산의 뺨에 가 닿는 것을 본 누이 동생이 불이 나게 달려왔습니다. 그녀는 마치 자기가 뺨에 찰싹 소리가 나도록 얻어맞은 것처럼 화들짝 놀랐습니다. 잽싸게 하산의 손목을 잡은 그녀는 허둥지둥 그를 말에 태워 집으로 함께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선 하산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잘 들어두어. 그대는 나의 아내요. 나는 그대의 남편이요. 이곳에서 가만히 기다리시오. 내가 일이 풀리는 대로 돌아오겠소. 불운의 7해가 다 차던 날 하산은 온 길을 되돌아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자기 옷을 벗겨 간 노인을 만났던 곳으로 갔습니다. 노인은 그를 보자 옷을 되돌려 주었습니다. 옛소, 옷과 신발과 모자요. 그는 옷을 걸쳐 입고 나룻배로 갔습니다.
그가 물끄러미 강물을 보자 물 위로 둥둥 떠있는 털이 보였습니다. 손가락으로 그 틀을 잡아 끌자 돈자루로 가득 찐 노새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나룻배 사공을 붙들고 뺨을 철썩 갈겼습니다. 영문을 모르고 호되게 뺨을 얻어맞은 사공은 어안이 벙벙했어요. 아니 당신 지금 죽고 싶어 환장했어? 하산이 당당하게 말을 받았습니다. 7해 전 내 노새가 물에 빠져 뱃삭이 없었을 때 그대가 내 뺨을 치지 않았던가? 내가 당신의 뺨을 친 것은 그때 그 값이요. 뱃삭은 옛서. 사공은 돈을 받아주며 사과했습니다. 그는 뺨을 얻어맞았지만 두둑한 뱃삭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하산은 그를 용서해 주었어요. 이윽고 카이로에 다다른 그는 엉뚱한 자들이 자기 궁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산은 친구를 찾아가 자기가 돌아온 것을 알렸어요. 그의 친구는 이만저만 놀라지 않았습니다. 기다리게, 지금 궁전은 엉뚱한 놈들 손에 들어가 있으니 차분차분 그놈들을 몰아내야 해. 그들은 황금으로 200명의 건장한 장정들을 샀습니다. 저마다 한 자루씩 무기를 나눠주고 보니 조그맣지만 막강한 군대가 되었어요. 한편 하산의 궁전을 차지한 무리의 두목은 매주 금요일마다 사원에서 술탄 하산을 헐뜯는 정치 설교를 일삼고 있었습니다. 금요일 하산과 그의 친구는 군대를 거느리고 사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설교단에 오른 원수가 줄곧 술탄 하산을 이러쿵저러쿵 미주알고주알 깎아내리기 시작했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 하산은 듣고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한달음에 설교단으로 내달아 원수를 베어버리고 그 곁에 늘어서 있던 원수의 부하들을 부릅뜬 눈으로 쏘아보았습니다. 그들은 기가 질려 달아나거나 하산의 부하들에게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반역과 상관없는 사람들은 아무런 해를 입지 않았어요. 술탄 하산은 자기 왕궁으로 돌아가 그리운 가족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잠시 동안의 기쁨을 누린 후 하산은 엘삼 지방으로 되돌아가서 자기가 했던 약속을 그대로 지켰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아내를 데려왔습니다. 그 후 술탄 하산은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은혜 갚은 물고기. 옛날에 한 가난한 어부가 살았습니다. 어찌나 가난했던지 매일매일 그물질하여 잡아올린 물고기로 가까스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어부는 고기를 잡으러 갔다가 종일 헛그물질만 되풀이했습니다. 아무리 그물질을 해도 고기는 한 마리도 걸려들지 않고 날은 점점 어두워오고 있었으므로 어부는 서둘러 집으로 떠나야 했습니다. 그는 그물을 챙기기 전에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더 그물질을 해보기로 하고 그물을 던졌다가 조그만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새 식구나 살아가자면 적어도 3마리가 필요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부는 그 물고기를 아들 몫으로 주었어요. 고기를 받아든 아들은 이 물고기가 유난히 작은 데다 여느 물고기와 달리 생각되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칫, 이런 고기를 어디다 쓰지? 그는 물고기를 다시 강에다 던져버렸습니다. 이 모습을 본 그의 아버지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저 자식 보게 할 수는 없다. 그 볼로 오늘 저녁은 굶어라. 그 다음 날도 이와 똑같은 일이 연달아 되풀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날 저녁에
아버지는 아들에게 단단히 화를 내었어요. 좋다. 아예 나가거라. 너 같은 놈은 더 이상 돌보지 않겠다. 나가서 아예 돌아올 생각을 마라. 이리하여 아들은 집을 쫓겨났습니다. 소년의 이름은 하산이었습니다. 그가 몸에 지니고 나온 것이라고는 약간의 빵 부스러기와 몇 모금의 물뿐이었습니다. 그는 길을 가다 정오가 되자 길바닥에 주저앉아서 빵을 꺼내 먹었습니다. 머리를 박박 깎은 탁발승이 오더니 하산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얘야, 물 좀 마시게 해주겠니? 하산은 물병을 건네주고 빵도 나누어 주었습니다. 줄임배를 채운 뒤에 하산과 중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탁발승이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는 길이니? 저요? 하느님의 나라에서 하느님의 백성을 찾으러 가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함께 가자꾸나. 그거 좋지요. 이리하여 두 사람은 길동무가 되어 이 마을 저 마을을 떠돌아 이윽고 커다란 도시에 들어섰습니다. 얘야, 배가 고파 죽겠는데 시장에 가서 먹을 것을 좀 얻어보자구나. 난 중이니까 내가 가볼 테니 넌 저기 여관에서 기다리고 있거라. 그렇게 하지요. 하산은 여관으로 가는 대신 장터 이곳저곳을 기웃거렸습니다. 사람이며 물건 따위가 신기하게 짝이 없었어요. 그가 넉나간 듯이 이곳저곳을 둘레둘레 하고 있는데 군인들이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사람들을 내쫓았습니다. 물러거라, 비켜거라, 외어서라, 공주님의 행차시다. 사람들이 혼비백산하여 저마다 집으로 들어가더니 고개도 내밀지 않았습니다. 하산도 어디론가 들어가야 했으나 마땅한 곳이 없었어요. 그는 우두커니 서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종들과 몸종들에게 둘러싸인 공주가 점차 가까이 오고 있었어요. 하산은 공주 미모에 얼이 빠져서 그만 걸음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가 물끄러미 공주의 얼굴을 보자 공주가 버럭 화를 내며 앙칼지게 쏘아붙였습니다. 여봐라, 멋대로 하는 거냐? 냉큼 저 녀석을 잡지 못하겠느냐? 공주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우락부락한 시위들이 달려들어 하산을 감옥으로 끌고 가버렸습니다. 여관에 돌아온 탁발승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듣게 되었어요. 그는 밤이 되도록 꼬박 하산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지만 그는 돌아올 줄 몰랐습니다. 탁발승은 아까 하산과 나눠 가진 하산의 머리카락을 꺼내들고 크루시의 장을 에웠습니다. 그러자 눈 깜짝할 사이에 하산이 창문 밖에 나타났습니다. 하산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쭉 늘어놓았어요. 탁발승은 하산이 공주를 연모하다 상사병에 걸린 것을 알았습니다. 날이 지날수록 하산의 병은 무지러졌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하산은 아예 입에 물도 차 배려하지 않았어요. 의원들이 달려왔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별 수 없어. 술탄의 딸을 직접 보여주는 수밖에. 잠깐만 기다려라. 탁발승은 여자들이 화장을 하는데 쓰는 먹이든 조그만 병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병 뚜껑에 달린 붓으로 먹을 듬뿍 묻혀 하산의 눈썹을 까맣게 칠하고 눈두덩이와 이마에 주문을 휙 갈겼습니다. 그는 다시 병 뚜껑을 닫고 하산에게 물었습니다. 자, 조금만 기다려라. 그 여자가 보일 것이다. 이따위 먹이 어떻게 공주를 보게 한단 말인가요? 하산이 시큰둥하니 물었어요. 아냐, 이제 너는 몸이 보이지 않는 투명인간이 될 거다. 넌 무엇이든지
너의 맘대로 할 수 있어. 그렇지만 명심해라. 하느님만은 줄곧 너를 굽어보고 계시니까 그분의 비위를 거슬려 노엽게 하는 일만 하지 않으면 된다. 알겠느냐? 이리하여 하산은 술탄의 궁전으로 떠났습니다. 궁전 문 앞에는 창을 들고 칼을 찬 경비병들이 득실대고 있었는데 하산은 정말 자기의 몸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다는 탁발승의 말이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문 앞에 바짝 다가가서 경비병을 냅다 밀어젖혀 보았습니다. 경비병은 주위를 둘레둘레 하면서 꽥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 누구냐? 누가 나를 미는 거야? 아무도 자기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한 하산은 곧장 술탄의 마누라와 딸이 살고 있는 후궁으로 건너갔습니다. 술탄의 딸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하산은 그 옆에 가서 누웠습니다. 그녀는 누군가가 자기 곁에 있다는 걸 느꼈지만 그를 볼 수는 없었어요. 식탁이 차려졌을 때 하산은 공주 옆에 나란히 앉아 닥치는 대로 먹어치웠습니다. 이번에도 공주는 음식이 자꾸만 없어지는 것을 보고 누군가가 가지 않고 자기 곁에 있다는 걸 알아챘지만 눈으로 그 누군가를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산은 공주의 방에서 사흘 동안 빈둥거리면서 술탄의 딸과 함께 지냈습니다. 공주는 방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술탄에게 말했어요. 그러자 술탄은 군사를 보내 방 구석구석을 뒤지도록 명령했습니다. 군사들이 와서 문을 닫아 걸고 공주의 방을 이잡듯이 샅샅이 뒤졌지만 아무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군사들이 왕에게 수색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나 공주의 투정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웬 할멈이 찾아와 말했어요. 내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군가 숨어 있다면 내 손에 잡히고야 말 겁니다. 술탄은 할멈에게 숨어 있는 사람을 찾으라고 허락했습니다. 모든 일을 그대에게 맡길 테니 필요한 게 있으면 말해주게나. 그러자 할멈이 말했어요. 푸른 옥수수와 물소의 똥을 약간만 가져오십시오. 그녀는 공주의 방에다 옥수수 속으로 불을 지피고 물소의 똥을 불길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방 안을 자욱히 덮었어요. 눈먼 장님들조차 눈물을 줄줄 흘릴 만큼 짙은 연기였습니다. 하산은 연기 때문에 콜록거리면서 눈물을 찔끔 흘렸습니다. 그 바람에 그의 눈썹에 묻어있던 먹물이 지워지고 그가 눈물을 아무렇게나 닦아내는 통에 그의 눈두덩이와 이마에 써진 먹물 주문이 씻겨버렸습니다. 이리하여 모든 사람이 그를 볼 수 있게 되었어요. 하산은 와락 붙들려 감옥에 쳐넣어지고 말았습니다. 얼마 후 성문 앞에는 하산이 처형될 것이라는 방이 나붙고 병사들이 성문 앞에서 북을 두드리며 내일 처형식이 거행될 것임을 소리쳐 알렸습니다. 술탄의 후궁을 들락거린 하산이라는 놈이 내일 처형될 것이다. 일이 다급해진 것을 안 탁발승은 부랴부랴 서둘러 사신을 보냈습니다. 사신이 술탄의 궁에 달려가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저는 지금 옥에 갇힌 하산의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잡고 온 사람입니다. 저희 주인님께서는 전하의 딸과 주인님의 아들을 서로 맺어주고자 원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술탄은 노발대발 화를 내며 발을 동동 굴렸습니다. 그럼 발칙한 놈이 내 나라 안에 있다니 짐을 놀리는 거냐? 여봐라, 하산의 아비를 당장 대령하렸다.
알겠사옵니다, 대왕님. 총리 대신이 술탄의 명을 받들고 직접 탁발승을 찾아갔습니다. 탁발승을 만나자 대신이 말했어요. 폐하께서 그대를 보고자 하시노라. 대신이 짐짓 거드름을 피우며 말했습니다. 탁발승은 기죽을 게 없다는 듯이 느긋하게 굴었어요. 원 성미도 급하시구려. 저와 함께 차나 한 잔 나눈 뒤에 갑시다. 두 사람은 한 잔이 아니라 석 잔을 연거푸 마신 뒤에 궁으로 떠났습니다. 도중에 탁발승이 마술을 부려 고래등같이 웅장한 대궐이 나타나게 했습니다. 대신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니 어찌된 일이오? 이게 웬 궁이란 말이오? 당신의 궁이 올시다. 탁발승이 시침 뚝 떼고 말했습니다. 내 궁이라니? 정말 이게 내 궁전이란 말이오? 그러며 저 안으로 듭시다. 그 궁은 더할 나위 없이 훌륭했습니다. 어느 궁에 견주어도 뒤집 바 없는 궁전이었어요. 어이쿠야, 이게 웬 떡이란 말이냐? 호박이 덩굴채로 굴러 들어왔구만. 대신은 이미 넋을 잃고 기뻐 날뛰었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날씨도 서늘한데 방에 들어가 낮잠이나 한숨 푹 자고 일어나야겠어. 여보슈, 스님, 우리 잠이나 한숨 자고 늦지 않게 술탄에게 가보도록 합시다. 그거 좋지요. 탁발승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두 사람은 쿨쿨 잠을 잤습니다. 한편 궁에서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던 술탄은 대신이 돌아오지 않자 그만 애가 바짝바짝 다 탔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렸지만 도대체 강간무소식 하몽차사였습니다. 그는 군대를 풀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보게 하였습니다. 이 집 저 집을 들쑤셔 대신의 행방을 쫓던 병사들은 마침내 대신이 노새 밑에 잠들어 있는 것을 알았어요. 당나귀가 오줌을 싹 갈겼기 때문에 대신의 머리와 몸뚱이는 온통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대신은 병사들에게 짐짓 호통을 치기 시작했어요. 여봐라 병사, 이 일은 일절 항구하렸다. 만일 입을 열었다간 혼날 줄 알아라. 예, 명심하겠습니다. 병사들이 약속했습니다. 대신이 궁궐에 들어가자 술탄이 물었습니다. 같이 오라는 자는 어디에 두고 경 혼자서만 오는 거요? 그러자 대신이 눈 하나 깜짝 않고 둘러댔습니다. 폐하, 소인이 데리러 간 자는 막노간으로 오지 않으려 했습니다. 폐하께서 친히 납셔야 할 줄로 아뢰옵니다. 뭐라고? 경은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요? 당장 돌아가서 그 녀석을 데려오. 그렇지 않으면 경에 목을 치고 말겠소. 술탄의 으름장에도 총리 대신은 능청을 떨었습니다. 폐하, 그러실 일이 아닌 줄 아옵니다. 고정하십시오. 우리가 같이 간다면 그는 폐하를 더욱 우러러 볼 것이옵니다. 마침내 술탄은 화를 누그러뜨리고 같이 가보기로 했어요. 두 사람이 탁발승의 집에 닿자 탁발승이 정중하게 맞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아양 떨 것 없다. 어서 짐과 함께 가자. 술탄이 탁발승에게 다그쳤습니다. 가다녀? 어디를 말입니까? 깜짝 놀란 신용을 하며 탁발승이 물었습니다. 가보면 안다. 좋아요. 어디 가봅시다. 이리하여 궁궐로 되돌아가는 도중에 세 사람은 일찍이 본 바 없는 휘황찬란한 궁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궁궐은 금과 은이 서로 차곡차곡 쌓여 높다란 성벽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만 술탄의 입이
딱 벌어지고 눈이 희둥그레졌습니다. 아니 이게 어인 일이냐? 여기에 궁궐이 있다니. 이 궁의 왕은 누구인고? 그러자 탁발승이 잽싸게 대꾸했습니다. 폐하, 이 궁전은 폐하의 궁전이오시다. 자 어서 안으로 듭시다. 놀란 술탄은 궁궐로 들어서서 사방을 둘레둘레 기웃거리다가 이윽고 목욕탕에 이르렀습니다. 욕조는 하얀 대리석으로 반질반질 윤이 났고 그 안에는 맑은 물이 금빛처럼 출렁거렸습니다. 정말 눈이 휘둥그레지는구나. 어디 들어가 목욕이나 하고 가야겠다. 곁에 서있던 총리 대신은 아무 소리 못했습니다. 술탄은 허겁지겁 옷을 벗고 욕조 안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런데 탕 안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강둑에 앉아있는 여인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웬 낯선 사람이 그녀에게 다가와 말을 붙였어요. 당신은 어디서 온 여자입니까? 나도 모르겠어. 술탄은 꼼짝없이 여자가 되어버린 것을 알고 설레설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자 그 낯선 베두인 족속이 그녀의 목덜미를 와락 붙들고 끌고 가려 했습니다. 개뼈다귀같이 생긴 여자가 꼬리에 시덥게 구는군. 날 따라와. 그러자 그녀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손 놔라. 난 술탄이다. 뭐 술탄? 이제 보니 미친 여자로군. 어서 날 따라와. 베두인 족속의 남자는 그녀를 질질 끌고 자기의 천막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녀가 그 천막에 들어가니 이 베두인 남자에게는 이미 아내가 셋이나 있고 아이들도 연하문 명은 훨씬 넘을 만큼 올망졸망 줄레줄레 달려 있었습니다. 그의 새 아내는 새로 들어온 여자에게 이 일 해라 저 일 해라 마구 부렸습니다. 그리고는 발로 차며 주먹질을 연거푸 해대는 것이었어요. 그러고도 그녀가 밤이 익숙해서야 허기에 지친 배를 채우기 위해서 먹은 것은 차디찬 빵 부스러기 뿐이었습니다. 이튿날 날이 새자 그들은 산더미 같은 빨랫감을 그녀 앞으로 내맡겼습니다. 이걸 강으로 가져가서 모두 말끔히 빨아오라고 해. 그녀가 빨랫감을 이고 끙끙대며 강가로 가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곧 겉옷을 벗어 던지고 우통을 벗어 젖혔습니다. 그리고는 강바닥에 발을 딛고 들어섰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다시 술탄으로 돌아왔습니다. 탁발승과 총리 대신이 욕조가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폐하, 목욕이 어땠습니까? 총리 대신이 물었습니다. 비할 바 없는 것이었도다. 경도 옷을 벗고 목욕을 해보기 바란다. 아마 계속 목욕만 하고 싶을 것이니라. 술탄이 새빨간 거짓말로 둘러대었습니다. 그러나 대신은 손사래를 치며 질색을 하는 것이었어요. 아닙니다, 폐하. 저는 감기에 들 것 같아 사양합니다. 그러자 술탄이 노발대발 화를 내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 한여름에 추워 감기에 들 것 같다니 말도 되지 않는 소리는 집어치우렸다. 어서 욕조에 들지 못할까? 총리 대신은 울상을 지으며 옷을 벗었습니다. 그는 욕조에 들어서자마자 자기가 강둑에 앉아있는 여인으로 변한 것을 알았습니다. 베두인 남자가 손에 지팡이를 들고 와서 다짜고짜 그녀에게 휘둘러대는 것이었습니다. 이년, 하라는 빨래는 하지 않고 무엇을 하고 있는 거냐? 이러다가 종일 시간만 보내고 있을 거냐? 너 같은 것은 맞아도 싸. 그 사내는 닥치는 대로 지팡이를 휘둘렀고 그녀의 머리며 목이며 몸통이며 장단지가 온통 시퍼런 멍투성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계속 자기에게 와닿는 지팡이를 피하려다 엉겁결에 강물로 첨벙 뛰어들었습니다. 강바닥에서 허겁지겁 물결을 헤치다 보니 그녀는 자기가 대신으로 돌아온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욕조를 나오자마자 술탄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여쭈었습니다. 폐하, 저는 공주님과 탁발승의 아들을 결혼시키는 것이 좋을 줄로 아뢰옵니다. 술탄이 즉석에서 맞장구를 쳤습니다. 짐이 들어본 경의 충고 중에서 가장 쓸만한 조언이로다. 곧 결혼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잔치는 낮과 밤 없이 40날 동안 이어졌습니다. 탁발승은 궁전을 떠나기 전에 하산을 불러 말했습니다. 강물에 3번이나 놓아주었던 물고기를 기억하시나요? 그게 접니다. 하산은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하는 나도 그 결혼잔치에 참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편안하시고 행복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격려가 됩니다.